네. 네. 자, 그러면 또 역시 오랜만에 뵙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아유, 얼굴이 훨씬 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화장하신 거 아니죠? 어우, 어디 피부과 다녀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자,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일단 시장 뭐 모멘텀이나 전망에 대한 새로운 변화 이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불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와 환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과 더불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보시면요. 지난 27일서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 시장의 등락 화면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보시면은 다우는 하루 오르고 쭉 빠졌는데 이 폭이 0.2, 0.3 이렇죠. 나스닥은 4일 내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0.2, 0.8, 0.1, 0.6 이 정도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한 것은 그 전에 9월에 낙폭이 컸던 빅테크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4일 연속 우리가 쉬는 동안은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은 하루 빠지고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등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등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9월에 다우가 3.5%, 나스닥이 5.8%, S&P 500이 4.8%로 9월에 낙폭이 컸습니다. 그 낙폭이 커서 9월 말 들어가면서 반등 시도를 조금 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근데 지난 한 주를 보면은 다우는 1.3% 하라 그랬고 나스닥은 0.06%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S&P 500은 0.74%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등 시도를 좀 했고 그리고 그 반등도 약했고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다우는 1.29%, 나스닥이 1.87%, S&P 1.37%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도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또 달러인덱스도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반영을 하는 와중에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뭐 빠지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오르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등도. 그런데 오늘 아침 끝난 건 큰 폭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향후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계속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줄투 보고서도 하나의 이유가 좀 된 거고요. 예상 밖의 구인 건수 961만 건이 됐습니다. 전월 대비 7.7%나 구인 건수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 고용이 그만큼 좋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경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국제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탄탄하게 있으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해임. 이것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부분이 됩니다. 특히 메카시 해임이 가결되고 나서 곧바로 엔화가 달러 150엔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장중에 돌파했는데 일본은행이 바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148엔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엔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은 달러인덱스가 107까지 그렇죠. 올랐었어요.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준 겁니다. 즉 이 메카시 해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면 2024년 내년 예산안에 임시 예산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45일. 그런데 메카시 해임으로 인해서 예산안 향후 처리와 그리고 정적 불확실성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정적 불확실성이 있으면 당연히 달러인덱스는 올라가겠죠. 달러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예. 지난 쉬는 동안의 흐름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와 국제 수익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9월에 낙폭이 컸던 빅테크들이 주간으로는 4일 연속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은요.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 강력 매수로 매수 추천이 나와서 오늘 아침엔 떨어졌지만 그동안에 GS가 골드만삭스였군요. 예. 글자가 여기 좀 넘어가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로. GS 칼텍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는 저점 대비는 꽤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강력 매수 나왔어요. 스트롱 바이. 예, 강력 매수가 나왔습니다. 아, 찝찝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은 예상보다 조금 소폭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나 향후 수익 전망에 대해서 하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워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급락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더 원위치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종료 직전에 45일간 임시 예산 통과를 해서 넘어갔는데 하원 의장의 해임 문건으로 인해서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PC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에 3.4에서 이번에 3.5로 나왔고요. 그리고 근원 PC는 전월에 4.3에서 이번에 3.9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이제 방어하면서 지난 휴일을 좀 지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락도 그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도 크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추석을 쉬고 오는 동안 미국에 변화가 생겨서 저점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없이 지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장이 될 때는 예. 초장에 쭉 빠졌다가 예. 그걸 변화 없는 과정에 예. 우리 딱 개장하기 직전에 이렇게 올라주면서 네. 아유 안도의 한숨인데 이게 찝찝해. 왜냐 올랐다가 밀리고 올랐다 밀리고 계속 그랬어요. 그 사이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SBB 사태처럼 은행에 다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위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차트는 S&P 500만 가져왔는데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S&P 500의 주봉의 4,200포인트, 4,100포인트가 지난 동안에 월가에서 얘기했던 만약에 빠진다면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겠냐, 그 정도는 빠지지 않겠냐라고 했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229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4,200포인트에 박자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연휴 전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하락 추세라는 게 있고 상승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추세선을 하단을 지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게 하락 추세가 이제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의 힘을 보거나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W자로 가냐 아니면 추세 하락으로 가냐의 이제 갈림길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추세가 한번 만들어져야지 그 방향으로 가능을 하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투자를 할 텐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아래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차트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지난주 우리나라는 제가 미국만 얘기를 했네요. 우리나라 지난주 수요일 날 끝났잖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반등을 약간 했었어요. 코스피 0.09%, 코스닥 1.59% 반등을 했는데요.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주봉으로 볼 때 이 하락 추세를 깨고 내려가서 하락, 반등, 하락 이런 모양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쭉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기에 이게 옆에 건 주봉이고 오른쪽 건 일봉이에요. 네. 낙폭이 굉장히 컸죠. 예. 굉장히 컸는데 이게 코스피예요? 예, 이게 코스피입니다. 근데 이게 다 까먹었구나. 맨 위에 끝에 있는 양봉 요게 하나 나온 게 지난주 연휴 전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한 1%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얘도 똑같이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는데 이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일봉. 이거 잘 보시면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양봉이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1.59%로 반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급락을 했고 저점으로부터 반등은 약간 해냈어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이 조금이라도 좀 안정화되면 우리 시장은 자, 우리 갈 길을 가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게 불편하게 이제 시장을 좀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또 그 사이에 수급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9월에 하락폭이 컸다 그랬잖아요. 9월에 코스닥이요.
9.41% 하락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약하다, 안 좋다, 뭐 불편하다 이렇게 지나왔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거의 2배 반 이상 빠졌네요. 그죠? 이 중간에 코스피는 동시만기가 있을 때 반등을 한번 해서 그랬고요. 그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폭등하고 그런 게 있었죠. 코스닥은 9.41% 하락은요. 10% 빠진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10% 지수가 빠진 거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실 개인 투자분들의 개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좋았다는 2차전지, 로봇, 뭐 반도체 다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저게 또 이제 10월 됐으니까 또 이제 뭐 대주주 회피 물량 나온다고 또 이제 사전적으로 좀 나왔고요. 나왔고 아마 또 여기서 반등을 좀 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는 FOMC 회의에 의한 그 후폭풍, 매파적인 의견에 의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미국의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결이 다른데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가 3.57%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하락한 거예요. 이 끝나고 나서 하락한 거. 그전에는 코스피가 그렇게 하락한 게 아니고 코스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네. 즉 코스닥은 7월 말, 즉 8월, 9월 2달 동안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반기 내내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그 섹터들의 순환하면서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고 훨씬 더 매물이 많았고 팔 기관 또는 팔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수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이 9월 달에 1조 정도 팔았거든요. 기관이 987억 매수예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융투자가 1조 순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8,467억 한 달에 8,500억을 순매도했어요. 연기금. 연기금?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연기금이 이렇게 파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나오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뭐 아마도 아웃소싱한 걸 걷어들었든지 아니면 클로징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그들에서 리밸런싱이 분명히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다.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것도 연기금으로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뉴스도 나왔잖아요. 어떤데 뭐 청산시켰다 뭐.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금이 파는 게 이게 멈춰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파는 거는 또 사실은 계속 팔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 분명히 수급적인 리밸런싱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냐로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게 우리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빠졌고 개별 종목 위주로 계속 매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올해 상반기 내내 강세 종목들에 이런 매물이 계속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미리 이게 클로징 하는 게 아니냐. 올해 상반기 수익을 많이 내서 그런 부분도 클로징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멈춰지는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아마 개별적으로는 종목별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씀 좀 드려보면 이번 주 이벤트는 그냥 빼고요. 자, 시황을 뭐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황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도 시황의 악재이고 국채 수익률, 금리도 시황의 악재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시장이 다시 돌아서려면 달러가 떨어지든지 우리 환율이 원화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국채 수익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모멘텀을 국채 수익률 부분에서는 연준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준이 그런 부분들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더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자 이쯤 됐으면 저점 형성, 국채 수익률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들은 이거는 이런 모멘텀이나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석학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 가져왔는데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 안정돼야죠. 예, 예.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그쪽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학학분들의 얘기 분석인 거고, 저는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저점 확인의 기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 시황은 계속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미국의 경기는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뭘 좀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참고로 연간 수익률이 있잖아요. 미국의 연간 수익률.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44. 요번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연간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나스닥은 24%라고. 네, 나스닥은 플러스 24.7, S&P 500 플러스 10%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만 그냥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많이 올라가지도 아니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스닥 많이 오르고 AI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나스닥 많이 빠져야 되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3대 지수가 다 많이 빠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시장이 저점을 찍는 주역이 되거나 아니면 반등을 하려면 뭐가 또 움직여줘야 되나? 얘네뿐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지 않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해석에 대한 의견들만 그냥 일단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황은 부정적인 매크로 시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모멘텀이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다림 속에서 그런 모멘텀이 뭐가 될 거냐, 하나 될 수 있는 게 3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다다음 주부터 하거든요. 10월 셋째 주부터 하는데, 실적 발표 때 뭔가를 보여주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기대치로 볼 때는 이번에 실적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제가 수급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은 먼저 맞고 내려왔어요. 특히 개별 종목은 8월, 9월에 많이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개별 종목을 8월, 9월에 계속 거래하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거 제가 신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코스피 신용장구 추이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초부터예요. 신용장구 추이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예요.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많이 빠졌네요. 이게 이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종목이 다 같이 소진되지 않고 어느 정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면 소진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소진되는 종목이 어떤 게 나타날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실적이 원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확실한 성장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 때문에 빠진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근데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에도요. 네. LG화학 같은 게 이제 거의 80만 원 갔었던 거잖아요. 이게 올해 3, 4월 3월 때 지금 49만 원이에요. LG화학. 예. 이 대형주가. 대형주들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젖어든다니까 지금. 예. 젖어들어요. 사실은 안 좋다고 한 게 8월, 9월 2달인데 그 2달 사이에 코스피는 그 전부터 조금씩 계속 내려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들,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은 그 2달 사이에 돌아가면서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거예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누구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쯤 어떤 종목이 먼저 돌아서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할 때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미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 감기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쉬었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되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빠졌는데, 또 뭐 며칠 지나면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연휴예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시기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기간이 지나가는 변동성 기간이.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 두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뉴스 전해드린 뉴스 하면서 거의 대부분 언급이 된 건데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급을 뭐 같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입니다. 파월 의장은 강한 노동시장 유지하려면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중요한 문제는 올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가 아니라 연준이 물가 억제를 위해서 높은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빌 에크먼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하여 연준의 인상은 아마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30년물은 5% 중반, 10년물은 5%까지 상승을 예상한다. 경제가 약세로 보이면서 10년물 금리가 5%를 의미 있게 웃돌지는 모르겠다. 자,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금의 경제는 과거 여기 제가 안 써왔는데 할아버지 세대의 통화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로 지금을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 얘기인가 폴볼컷처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신체 없이 물가 안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내분만 제가 적어왔는데 사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단계에 우린 지금 들어와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좀 지나가야지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해드렸죠. 잠깐요. 네. 15개월 연속 적자 보이다가 6월부터 흑자로 4개월 연속 지금 흑자이긴 해요.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흑자 전환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실제 수치는 수입이 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546, 수입이 510억 달러로 약간의 또 흑자가 돼서 4년 연속 이제 흑자가 좀 됐습니다. 네. 여기 안에 내용 중에 뜯어볼 게 조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수출이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율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로 들어갔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대중 수출이 1억 불 적자로 완전히 많이 개선됐어요. 완전히 많이 개선됐다는 부분하고요. 반도체 수출이 2020년 10월 이후에 전체 그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99억 달러로 늘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을 보니 연합뉴스 그림인데요. 이런 겁니다.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에다가 조금 늘고 있다는 부분하고 수출 증감률이 지금 줄어들기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대중국 무역 수지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들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하고 네. 반도체 수출액이 점차로 조금씩 늘고 있다는 부분.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제일 있는 큰 게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국인데 어쨌든 두 쪽에서 예.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예. 그렇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심피 올라나 저거 보면. 자, 일단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네. 잠시 후에 또 우리 김영익 박사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